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내 자산을 늘리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돈만 버린 게 아니라 내 의지도 자존심도 버린 거예요. 제 경험상 공부도 체력이에요. 교수, 아르바이트, 에어비앤비, 유튜버, 그리고 작가. 교수 엄마 채널에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나누지 않았지만 저는 교수라는 풀타임 잡 외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이고 엄마니까 아이들도 케어하고 남편과 떨어져 있다 보니 집 관리며 살림을 혼자 도맡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대학원생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 시간 관리 노하우가 궁금하시다고요? 동기부여가 필요하시다고요? 조각 시간을 200% 활용하는 저만의 방법,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꼭 파악해야 되는 것들, 공부를 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 그리고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얻게 된 것들을 나눌게요. 무언가 도전을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도 없고 자신도 없어서 망설여지고 있다면, 혹은 이미 시작은 했는데 너무 버겁고 포기하고 싶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유학생활을 하면서 배운 시간관리법, 아침 시간을 아끼는 안방 구조, 시간을 아끼는 저만의 정리 비법 등을 영상으로 나누었는데요. 시간관리, 워라밸 노하우 이런 질문을 계속 많이 받아요. 사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시간 활용 비법은 없어요. 다만 저의 일상이 그런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짬이라 그러잖아요. 토막 시간, 자투리 시간, 조각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꾸밈 없는 저의 생활 패턴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조각 시간을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나에게 자투리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단 5초, 10초 사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available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화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아이들 라이들 때문에 제가 차 안에서 대기 타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특히 픽업을 가면 줄을 서 있거나 주차해 두고 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잖아요. 이 대기 시간이 아주 짧을 때는 여러분도 많이 하시겠지만 짧은 문자 답변, 주식 확인, 주요 뉴스 대충 훑어보기, 스케줄을 확인한다든지 에어비앤비 리뷰를 남기는 등 그런 일들을 처리해요. 근데 대기 시간이 2분 이상 걸릴 것 같으면 때로는 20분 이상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글을 쓰거나 다음 영상에 담을 내용을 메모장에 브레인스톰 하기도 하고 차 안에 갖고 다니는 책을 읽기도 해요. 제가 요즘에 눈이 안 좋아갖고 밤에는 그냥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기도 합니다. 드라마도 힐링이 되기 때문에 숙제처럼 꼭 챙겨보거든요. 딸이 테니스 레슨을 가면 제가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이때는 아예 컴퓨터를 갖고 가서 숙제를 주로 해요. 정해진 60분 동안 맞춰야 할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이 좀 어수선해도 여기서는 몰입이 잘 돼요. 그리고 진도가 팍팍 나가요. 60분 안에 마칠 수 있는 일을 이때 하려고 제가 세이브를 해두기도 합니다. 제가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미네소타 노동법상 4시간 이상 일을 하면 30분 휴식 시간을 꼭 가져야 해요. 그래서 이 휴식 시간에 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생각나는 부분을 역시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을 했다가 집에 와서 에세이를 씁니다.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건 절대 아닌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끼고 배운 점들을 모은 에세이가 올해 출판될 예정입니다. 자투리 시간에 모은 생각들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도 조각 시간을 잘 활용해서 버려질 수도 있는 시간을 모아서 어떤 결과물을 생성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무언가를 생성해내지 않더라도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것보단 낫잖아요. 조각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 멀티태스킹 스킬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은 설명란에 붙여놓을게요.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꼭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뚜렷하고 간절한 목적을 파악해야 돼요. 공부뿐만 아니라 본업 외에 어떤 새로운 일을 추가로 도전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그걸 시작하기 전에 왜 이걸 내가 도전하고 싶은지 뚜렷하고 간절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작심삼일도 못 가요. 혹시 영어학원이나 실내 골프장이나 짐 이런 거 등록해 놓고 처음에 며칠 가다가 돈만 버린 적 있나요? 그건 돈만 버린 게 아니라 내 의지도 자존심도 버린 거예요. 뚜렷하고 간절한 목적과 각오가 없으니까 쉽게 포기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역량을 파악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있다고 무조건 열정만 앞서다가든 몸도 망가지고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좌절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체력으로 내 재정 상황에 어느 정도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지금 풀타임 잡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가 투자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나의 역량을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해요. 댓글에 제가 신생아 안고 공부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체력이 되니까 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남기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편식이 매우 심하고 밥알을 목구멍으로 삼키지 못하고 입에 물고 있을 정도로 진짜 잘 먹지를 못했어요. 빈혈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이비 꽂아줄 정도로 되게 비실비실했어요, 몸이. 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초등학교 때까지도 엄마가 거버를 간식으로 먹였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그때 시간이 많으니까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을 하면 몸도 다져지지만 또 정신력도 강해지거든요. 난 너무 약해. 근데 하고 싶어. 해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 작정을 하고 꾸준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제 경험상 공부도 체력이에요. 장거리 달리기를 완주하려면 훈련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공부도 몸에 배기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 파악이에요.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가장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저는 집중해서 해야 하는 공부는 독서실처럼 딱 자리를 잡고 필요한 문서 이렇게 쫙 펼쳐놓고 줄 쳐가면서 해야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학교 공부는 주로 책상이나 넓은 식탁에서 시간을 블락시켜 놓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채점하는 일, 글을 수정하거나 학생 이메일에 답을 해주는 거, 또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는 거, 그런 일들은 유목민 스타일로 가요. 돌아다니면서 자리만 있으면 컴퓨터를 딱 열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부엌이든 커피숍이든 차량 점검받으러 가서도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면서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늘 할 일이 있고 나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파악이 되면 나만의 전략이 생기거든요. 때와 장소에 맞는 일거리 리스트가 정리가 돼요. 이거 할 시간 없어. 그게 아니고 이걸 할 시간을 찾게 돼요. 환경을 탓하면 평생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면 나한테 100% 맞는 그런 맞춤형 환경은 절대 없거든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도스토옙스키도 사람은 가장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다 그랬어요. 환경을 조작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게 답이에요. 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어요. 집안일, 완벽함, 잔소리, 아이들, 쇼핑이에요. 집안일은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놓고 청소, 빨래, 설거지하고 뭐 저녁 준비 조금 해놓고 나면은 하루가 다 가. 그거 저도 방학 때 해봐서 잘 알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안 했는데 하루 시간이 그냥 후딱 가요. 그래서 이걸 포기해야 돼요. 애들이 학교를 갈 때 나도 같이 나의 인생으로 출근을 해야 돼요. 설거지고 뭐고 막 집안일은 올스탑하고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출근을 하는 거죠. 올스탑이 정 마음에 걸린다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한 곳으로 쫙 밀어두거나 딱 1시간만 정리하자 하고 출근 시간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솔직히 몸을 조금 빨리 움직이면 집안일은 그렇게 하루 종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완벽함. 저는 좀 털털한 편이긴 한데 예외적으로 정리, 정돈, 위생 이런 거는 좀 완벽주의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급 피곤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져 갖고 짜증이 막 나고 그랬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냥 요즘에는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감거나 에이씨 몰라 안 봤어 그러면서 좀 무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잔소리가 줄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사실 저의 첫째 딸이 해놓고 사는 꼴을 보면 옛날 같으면 가만히 봐줄 수가 없는 레벨인데 지금 그게 뭐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고 있어요. 다 큰애한테 잔소리 해봤자 우리 사이만 안 좋아지고 그냥 웬만하면 제가 딸이 사는 아래층에 잘 안 내려가고 있어요, 요즘에. 한국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아마 아이들에 대한 욕심일 거예요. 지나친 집착이나 관심, 청소년기가 되면 그걸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애들은 내 거가 아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걸 저도 계속 상기시키면서 아이들을 그냥 한 인격체로 대하고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다니고 마약이나 뭐 담배가 아니면 그냥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공부도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폭탄 맞은 저의 딸 방 외에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좀 하는 훈련이 되어 있긴 해요. 그 훈련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끝난 것 같아요. 우리도 다 경험을 했지만 청소년기니까 어차피 저의 충고는 잘 먹히지 않을 때잖아요. 제가 킨더 때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 방법이 있어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면서 얻게 된 것들이 있는데 뭐 자아 성취, 지식, 나빠지는 눈, 아픈 허리, 뻐근한 어깨, 약간의 추가 수익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뿌듯하게 만드는 건 바로 아이들이 저에게 보여주는 리스펙트예요. 자식이 부모를 리스펙트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춘기 애들이 엄마를 대할 때 좀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엄마의 말보다 친구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미 직업도 있고 주말에 알바도 하고 엄청 바삐 사는 와중에 적지 않은 이 나이에 안경을 쓰고 자투리 시간도 아껴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 하나만으로도 저희 애들이 저한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제가 밥을 챙겨줄 때요. 문득 엄마 바쁜데 우리 밥 챙겨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때 언제 이렇게 컸냐. 좀 짠하면서도 대견스럽더라고요.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카드예요. 옛날에는 그냥 가볍게 엄마 I love you 뭐 이 정도만 썼는데 최근에는 애들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고 높이 평가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더라고요. 엄마는 가장 열심히 사는 슈퍼맘이래요. 이거 읽으면서 진짜 제가 감동받고 울었어요. 저 혼자 빨빨거리고 바쁘게 사느라 애들한테 신경을 더 못 써주는 게 아닌지 내심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사는 모습을 그냥 애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켜보고 있었고 공부하는 제가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공부하면서 얻은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부모라면은 제 마음 100번 이해하실 거예요. 조각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꼭 파악해야 하는 것, 공부를 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 제가 다시 공부를 하면서 얻게 된 것들을 나누었어요.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내 자산을 늘리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풀타임 잡으로 교수를 하고 있고 주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틈틈이 유튜버, 에어비앤비 그리고 작가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에요. 버려질 수도 있는 조각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도 엔잡러든 자기 개발이든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과 질문을 바탕으로 영상을 짬짬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